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 이제 어제 시험 봤던 109회 전산회계 2급 기출문제 실무시험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뭐 답은 이미 나와 있고 어제도 또 확인하신 분 계시겠지만 뭐 답은 답이고, 그래서 풀이 과정 중에 뭐 확인할 게 있나 없나 혹시 또 잘못된 게 있을지도 모르니까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단 실문제 백데이터 DB가 문제인데, DB가 우리 시험은 그 확정 답안 발표 때 그 DB를 공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부터 제가 프로그램에 이제 입력하는 것들은 이번 시험 게 아니라 이 예전 거 기존의 백데이터를 살짝 바꿔서 거래처명 같은 것만 좀 수정해 가지고 일단 풀이하는데 지장 없도록, 뭐 중간에 또 빠뜨린 게 있을지도 모르지만 일단 중요한 건 어제 시험 본 진짜 백데이터는 아니라는 점. 백데이터는 보통 2주 후에 나오니까 이번 달 21일 아마 그때쯤 가답안이 나올 겁니다. 그때 확인하시고 일단은 풀이 과정을 확인하는 걸로 합시다. 정금 상사고요. 신발을 판매하는 개인 기업이고 23년도 회계 기간이고, 기본 전제 일반 기준을 적용해라. 문제 순서대로 1번, 2번 순서대로 해라. 나는 6번부터 풀 거야. 그러지 말고. 자, 1번 갑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고 회사 등록 메뉴에 검토를 한 다음에 누락된 건 추가 입력하고 잘못된 건 정정해라. 우편 번호는 입력하지 않아도 무방함. 이 소리는 입력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죠. 근데 간혹 가다가 입력하지 말 것 그럴 때거든요. 입력하지 말 것 이럴 때 있어. 그럴 때는 입력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도 입력하는 사람이 있어. 습관대로 가는 거지. 자, 거래처 회사 등록이죠. 회사 등록 메뉴에 제가 문제를 안 띄워놨구나. 저는 또 문제가 이렇게 화면 띄우면 안 보이니까 문제를 좀 띄워놔야 되는데, 잠깐만요. 문제 좀 띄워놓고 할게요. 자, 오른쪽 띄워놨습니다. 띄워놨어요. 자, 그래가지고 자, 사업자 등록증 중에 여기 벌써 눈 뻘겋게 뜨고 기다리고 있죠. 사업자 번호가 틀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6460401 어디 갔니? 031 됐죠? 다른 건 건들 필요 없고, 간이과세 이것도 건드려야 되나? 간이과세로 돼 있었나 혹시? 이건 제가 뭐 확인 못했어요. 일반 과세죠. 일반 과세로 돼 있죠, 그죠? 일반 과세로 돼 있으니까, 돼 있었으면 넘어가시고, 간이과세로 나와 있으면 일반 과세로 바꿔주세요. 이건 예전 시험에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이거 바꿔주시고, 전환일 같은 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대표자명이 최종효로 돼 있고, 주민번호는 문제 없으니까 넘어가고, 주소는 천호대로 1057 맞게 돼 있죠? 넘어가고, 업태 도수매 맞고, 종목 신발인데 신발로 바꿔야죠. 잘못된 거 있으면 바꿔라.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필요 없고, 개업연월일 2010-0601이죠. 다른가? 2010-0601 하나. 다른 바꿔주고, 거래처 관할세무서가 강동이죠. 안동이 아니라 강동이야. F2번 눌러서 강동으로 바꿔줍니다. 됐죠? 그래서 이 백데이터는 제가 예전에 나온 걸 가지고 이제 바꿔놓은 거라 정확하진 않은데, 답을 보면은 사업자 번호 바꾸고, 종목 바꾸고, 관할 세무서. 아까 저는 개업연월일도 바꿨네. 그죠? 3개예요. 3개. 개업연월일은 맞게 돼 있었나 봐요. 어제 시험 보신 분은 아실 거고, 나중에 확정 답안 백데이터 나오면 그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손익계산서 이것도 제가 그냥 옛날 기출 문제 가지고 만들었는데, 오류 잘못된 걸 찾아서 정정하거나 추가 입력하거나 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확인해야 돼. 자, 일단 회사 등록은 됐고, 자, 그 다음은 정기분 손익계산서 여기 있죠. 정기분 손익계산서를 열어서 매출액부터 확인해야 되잖아요. 자, 문제 매출액 어때요? 이거 보면서 1억 2천 맞네? 그럼 확인했으면 여러분 시험 볼 때 시험지에다가 확인했다 표시를 여러분 이제 알아서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그냥 이거 금액 확인했어 그러면 샥 지우든지, 너무 시간 걸리죠? 그럼 맞았다 틀렸다 OX, 이거 맞았으니까 O, 이렇게. 만약에 틀렸다 그럼 틀렸으면 체크하고 입력하면 되잖아요. 그럼 다시 백데이터 보니까 매출원가로 딱 들어가 보면 3천, 8천, 2천, 여기 9천 맞고, 기초 맞고, 메인 맞고, 기말도 맞고, 이런 식으로 OX로 하든지, OX로 해서 만약에 이거 틀렸다, 이거 X 틀렸다, 그럼 이거 체크하고 요거를 이제 찾아서 입력하는 거죠. 만약에 이게 틀렸다면 어디 가서 고쳐야 돼요? 만약에 기말재고가 틀렸다면 클릭이 안 되죠. 틀렸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그럴 때 대답이 나와야 돼. 전기분 재무상태표, 그죠? 전기분 재무상태표로 가야 됩니다. 재무상태표 가서 상품을 입력해야 돼요. 맞죠? 뭔지 모르면
실기 강의 더 많이 듣고 오셔야 돼요. 아셨죠? 실기 강의를 부지런히 듣고 소화하고 오셔야 됩니다. 그 다음 급여 또 확인해 봐야죠. 급여가 어떻게 됐니? 이거 나가고 이제 급여가 500 에이? 1800이구나. 급여 1800 맞고 복리후생비 500 맞고 여비 60이네. 여비 여기는 문제는 60인데 여기는 50이잖아요. 그럼 바꿔야지. 그죠? 60. 그 다음에 접대비 30 맞고 소모품비 50 맞고 광고 70만원인데 60으로 돼 있네. 광고 70만원인데 60 돼 있은 것도 체크. 지금 요거랑 두 개죠. 위에는 제가 그 임의로 한 거고 요거 두 개가 틀렸고, 자 광고선 좀 일단 고칩니다. 그럼 70으로. 그리고 오른쪽 일로 와야죠. 이자 수익과 이자 비용 확인해야죠. 80 60 맞네. 그럼 다 됐나? 다 됐나요? 그럼 단기순위 어때요? 문제에 510 나오죠? 그럼 여기도 510 나오죠? 그럼 맞죠? 끝. 그럼 몇 개 고쳤지? 두 개 고쳤나? 두 개면 끝인가? 세 개인데? 아직 다 안 봤지? 뭐가 있어요? 이거구나, 이거. 이자 수익하고 이자 비용인데 기부금으로 돼 있네. 참말로. 하나씩 안 했더니 이자 비용으로. 이자 비용. 금액은 맞고요. 됐네. 그럼 세 개죠, 그럼. 요거. 이자 비용이 기부금으로 써 있어. 그죠? 기부금을 이자 비용 바꾸면 되네요. 백데이터가 제가 정확한 게 아니니까 이해하시고. 자, 이거. 됐죠? 보고 맞춘다고 했는데. 자, 그 다음 이제 문제 3번. 자, 회계 2급이니까 지금 기초정보가 세 문제 18점이에요. 그 중에 6점. 계정가무 및 적요 등록에서 판관비의 접대비 813이죠. 813 접대비의 적요를 등록하래요. 현금 적요 5번에. 이런 건 공짜죠. 뭐 공짜. 자, 일단 얘는 닫고, 그 다음에 더 뭐였죠? 계정가무 및 적요 등록 여기 찾아가서 조금 아까 813을 외운 사람들은 냅다 813 치면 되죠. 여기다 대고 지금 냅다 813 치면 됩니다. 그럼 접대비로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그냥 현금 적요 5번이 여기 있네. 여기다 적으면 되지. 여기다 적으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모르겠다. 그럼 다시 처음에 여기 있었죠. 여기 만약에 판관비 접대비를 못 찾겠다. 그럼 방법은 F2번 누르고 기다리거나, 뭐라고 써있죠? 컨트롤 F. 다시 컨트롤 F를 누르거나, 컨트롤 F 어디 갔니? 컨트롤 F로 누르고 여기다가 뭐였죠? 접대비? 접대비를 이렇게 찾아서 800번대 나올 때까지죠. 800번대 나올 때까지 접대비를 계속 찾아야 돼. 800번대 나올 때까지 나왔다. 813 이렇게 찾든가, 아니면 왼쪽에 쭉 계정 체계를 보면 아래쪽에 보면 판매관리비라고 있어요. 판매관리비를 클릭한 다음에 오른쪽에 접대비 여기 찾는 거지. 이렇게 찾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이 보셔도 아시겠죠. 맨 처음에 여기 이 상태에서 자주 쓰는 계정 과목 코드 몇 개만 딱 외우면 바로 찾아갔죠. 이렇게. 그죠? 여기서 현금적이 5번, 여기다 5번 해놓고, 거래처, 명절, 위에 건 보지 마시고 선물, 대금, 설물이라고 적었네. 선물, 대금, 지급, 이런 식으로 보이는 대로 쳐주면 되죠. 5번에다가 쳐주면 됩니다. 그리고 ESC 나오면 돼요. 그래서 백데이터가 정확한 백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입력하는 거 외에는 보지 마셔요. 그 다음 여기 또 정금상사의 외상매출금과 대여금에 대한 거래처별 초기월. 자, 잘못된 거 수정하거나 삭제하거나 추가 입력해라 이렇게 돼 있죠. 이것도 제가 얼렁뚱땅 갖다 맞춘 겁니다. 자, 거래처별 초기월은 아래쪽에 있어요. 아래쪽에 있어서 외상매출금 보면은 여기 오른쪽에 사이버 나라 2000이 아니라 4500인데 고쳐야죠. 그럼 요거 고쳐야죠. 요거 보고 고쳐야 되죠. 4500으로 고쳐줍니다. 그 다음에 세계상에는 2300 맞죠? 됐네. 됐고. 그 다음 또 하나가 대여금 어디 갔냐? 대여금도 제가 갖다 짜 맞춘 건데, 해일 1000만원 2000이 아니라 1000이잖아요 2000이 아니라 1000이니까 이것도 고쳐줘야죠. 1000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불임은 300이 300인데 3000으로 돼 있네. 그럼 300으로 바꿔야죠. 됐죠? 그럼 요것도 이렇게 바꿨죠. 그래서 3개 고쳤네. 이렇게 3개. 제가 그 백데이터를 예전 기출 문제를 요거 보면서 갖다 맞춘 거예요. 지금 입력하는 방법만 보여드리면 되는 거니까. 나가지요. 넘어갑니다. 자, 다음 왜 안 넘어가? 다음
자, 가장 중요한 일반 전표. 일반 전표 입력 24점짜리죠. 그리고 적유 입력 생략해라. 부가세 고려하지 마라. 회계 2급에서는 부가세 따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채권 채무에는 거래처명 적어라. 계정 과목은 그 등록돼 있는 거. 우리 지금 DB에 있는 걸 활용해라 이거죠. 새로 만들지 말고. 자, 갑니다. 8월 1일 단기 매매 목적으로 주식을 10주. 단기 매매 목적,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얘기죠. 10주를 20만 원 취득 구입했고요. 그다음에 포인트는 수수료네. 수수료를 포함해서 보통 예금 지급했고 액면가. 매매할 때는 액면은 필요 없어요. 액면가액은 배당금을 계산하거나 이자 계산할 때 필요한 것이지 매매할 때는 필요 없습니다. 그럼 이런 거 답 쓰고 이러지 말고 그냥 냅다 보면서 일반전표입니다. 일반전표 열어서 좀 크기 좀 줄이고 자, 날짜가 8월 0801 그리고 자, 중요한 건 수수료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왜 중요하지? 수수료가 원래는 구입할 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구입할 때는 원래는 취득 원가에 포함해야 됩니다. 맞죠? 단기 매매 증권 이 문제 단기 매매 증권이잖아요. 단기 매매 증권 할 때는 900번대 수수료 비용 단기 비용이죠.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이거 중요한 거죠. 엄청 중요한 거고 그리고 처분할 때는 이 문제는 처분이 아니지만 처분할 때는 처분가액에서 처분가액에서 마이너스 해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거 900번대 수수료 비용 처리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다시 자 문제 저 문제 안 넘겼네. 자 문제 보고 어느 변부터 하든 상관없어요.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이 주당 20만원씩 10주니까 200만원이고 그리고 중요한 건 900번대 수수료 비용 900번대의 수수료 비용으로 따로 써줘야 됩니다. 12,000원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 끝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보통예금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시험장 가서 이거를 쓰고 이런 시간이 어딨어 이런 거 그죠? 이거 문제 보면서 단기 매매 증권 떠올리시고 수수료 900번대 수수료 비용이야 써주고 보통예금 체크하면 끝난 거죠. 그리고 바로 입력해야지 이걸 필기하고 있고 뭐 가다반 채점해야 되니까 써야 되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이거 없어도 이거 입력한 사람 맞은 거예요. 가다반 맞출 필요도 없이 그죠? 이거 쓰는 거 시간 낭비. 그리고 어떤 사람은 꼭 쓰라고 그래. 그렇게 가르치더만 꼭 써오래 답안지에. 아니 그러면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맨날 나오면서 시간이 부족해요. 이상한 거죠. 이거 쓰라고 가르치는 선생한테는 배우지 마세요. 그냥 물론 문제가 아주 중요한 거 이렇게 메모하거나 이런 건 가능하지. 이런 건 해야죠. 900번대 수수료 비용이 이건 메모해야지. 물론 지금처럼 다 쓰라는 게 아니라 요런 거 정도는 메모해야죠. 요런 정도. 근데 이걸 분개를 써라. 이거는 시간 낭비입니다. 그런 사람한테 배워가지고 실무에 나가서 못 버팁니다. 넘어가요. 다음 부름상회에서 판매용 신발이니까 이건 상품인 거죠. 이건 상품이에요. 상품 매입 샀어요. 그리고 500만 원은 푸름상에 대한 외상매출금하고 상계라는 얘기는 외상매출금 받을 거하고 지금 물건 샀잖아요. 줘야 되죠. 그럼 줄 돈하고 서로 깐다. 이게 상계입니다. 상계.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대. 외상매입금. 그럼 매입한 건 총 얼마냐? 매입한 게 총 여기 800만 원, 960만 원이네. 저 수량 단가가 있고 960만 원인데 그 중에 500만 원은 이거 외상매출금하고 까고 나머지는 외상매출금이죠. 108 외상매출금. 그죠? 이건 외상매출금이다. 매입했구나 참. 108이 아니고 251 외상매입금이에요. 매입해서 상품을 샀으니까 상품 들어오죠. 날짜 9월 2일. 0902. 자, 시험 볼 때는 위에 다른 거 아무것도 없죠. 왜냐하면 위에 있으면 자동 채점할 때 이 날짜에 딱 들어왔는데 여러 개 있으면 채점이 안 되잖아요. 저는 이거 옛날 기출 문제라. 일단 차변에 상품이 들어옵니다. 차변에 상품이 들어오는데 960만 원. 그리고 대변에 그 중에 500만 원은 뭐 외상매출금하고 까기로 했죠. 그럼 대변에 외상매출금 원래 차변에 있던 거죠. 대변으로 보내줍니다. 그리고 채권 채무에는 거래처 적어라. 거래처가 푸름 됐고 이게 500이죠. 500을 깐 나머지는 외상으로 사온 거니까 외상매입금. 여기도 푸름 걸어줘야 됩니다. 푸름 거래처 채권이나 채무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채권 채무에는 거래처 걸어라. 만약에 거래처를 둘 다 빠뜨렸다. 마이너스 1점씩 마이너스 2점 날라갑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 있죠. 여기를 만약에 이걸 외상매출금 적었어. 그러면 이건 빵점이야. 빵점. 이 계정 과목 3개 중에 하나라도 틀렸으면 빵점.
금액 3개 중에 하나라도 틀렸으면 빵점. 아시겠죠? 감점이 아니에요. 됐고. 그 다음에 업무용 모니터 비품, 모니터 비품 구입 샀어요. 그리고 현금을 지급했어요. 얼마냐 했더니 550만 원이네. 그죠? 이렇게 조금 헷갈려. 그죠? 100, 여기가 100만 단위. 55만 원이구나. 참. 55, 여기가 100만 단위고요. 1000원. 그러니까 다시 여기 콤마가 있다고 생각하면 55만 원이에요. 참말로. 여기가 100만 원 단위야. 100만 원 단위. 55만 원. 여기 문제가, 여기 써 있었네. 미쳤나 봐요. 뭐 안 보여. 저 문제 저도 지금 처음 보는 거예요. 어제 가다반 다운 받아놓고 카페에 올리고 어제 실시간으로 이론 강의 찍었잖아요. 그리고 DB에 거래처 같은 거 바꿔놓고 문제는 저 오늘 지금 처음 보는 거예요. 저도 그러려니 하세요. 자, 넘어갑니다. 날짜 10월 5일로 갑니다. 10월 05일 날. 역시 시험 볼 때는 위에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험 볼 때는 아무것도 없고요. 자, 뭘 샀다고 그랬지? 모니터 비품이라고 써 있죠. 여기서도 비품이라고 써 있는데 이거를 뭐 소모품으로 처리하거나 막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큰일 납니다. 문제에 비품이라고 써 있어요. 차변에 비품 금액은 55만 원. 그리고 대변에 현금. 이렇게 차변 대변을 다 적어도 되고요. 아니면 대변에 현금을 생략하고 출금 이렇게 되는 거죠. 출금으로 적고 비품만 딱 적어도 되죠. 이렇게 적고 끝 이래도 됩니다. 둘 중에 하나. 출금으로 적고 현금을 생략해도 밑에 적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출금으로만 적고 현금 생략해도 적어도 되고요. 차변 대변 다 적어도 됩니다. 시험 볼 때도 아마 여기 이렇게 돼 있죠? 차 대변을 다 적어도 되고 출금 전표에 비품만 적어도 되고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물론 저처럼 2개 적으면 안 돼요. 그 다음 또 영업부 직원의 건강보험료 회사 부담분과 직원 부담금을 보통예금 통장에서 납부했고요. 하나의 전표로 처리해라. 그리고 회사 부담금 건강보험료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해라. 답이 다 나와 있어. 답이. 중요한 건 요거 직원 부담금. 직원 부담금은 우리 흔히 말하는 4대 보험, 월급 받을 때 4대 보험 떼잖아요. 근데 그게 직원 부담금이야. 이거는 254 예수금. 원래 대변에 있던 거. 오늘 이제 차변으로 와서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22만 원 총 44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지급하는 겁니다. 자, 먼저 건보료 회사부담금은 날짜다. 10월 20일. 건보료 회사부담금은 문제에 써 있었잖아요. 자, 일단 위에 거 지울게요. 문제에 써 있었으니까 차변에 복리후생비 811 회계 2급은 800번대 밖에 없어요. 500번대 안 나오니까 22만원하고 또 하나 차변에 중요한 건 직원부담금은 254 예수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걸 만약에 모른다 그러면 이론 강의 그 기본 교재 연습을 들은 거예요. 최소한 3바퀴 이상 돌려야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힙니다. 어느 정도. 그 대변의 보통예금 끝. 됐죠? 예수금이 중요한 겁니다. 254 예수금 이거. 그리고 복리후생비는 문제에 써 있었으니까 이걸 틀리면 안 되죠. 800번대. 됐죠? 그 다음 광고선전 목적, 광고선전비가 떠올라야 되겠죠? 판촉물 제작하고 99만 원을 수표 발행했다. 수표 발행했어. 당좌 예금. 수표 발행하면 당좌 예금이죠. 11월 1일 날. 날짜 11월 02일 날. 1일이구나. 01일 날. 그럼 어느 변부터든 상관없습니다. 차변에 광고 선전비 800번대고 금액은 99만 원. 그리고 대변에 수표 발행할 때 쓰는 말은 당좌 예금. 당좌 예금 중요하죠? 당좌 예금. 광고 선전비 당좌 예금. 됐죠? 자, 다음 좋은은행에 예치한 1년 만기 정기 예금의 만기, 약속된 날짜 만기가 도래해서 원금이면 정기 예금이죠? 정기 예금과 이자가 보통 예금 통장으로 입금 들어왔어요. 돈 들어왔네. 그럼 차변에 보통 예금 들어오고 대변에 정기 예금하고 이자 수익 써주는 거 어렵지 않죠? 이까이 거 뭐 이 정도야 뭐. 자, 그래서 날짜가 11월 30날. 다른 거 지울게요. 싹 지워버리고. 이것까지 제가 데이터를 다 미리 맞춰놨어야 되는데 저도 바빠요. 어쩌녁에 찍고 뭐 하고 이해하세요 그냥. 자, 그러면 어쨌든 뭐시기냐. 대변부터 쓸까? 차변부터 암산하려면 귀찮으니까 대변의 정기예금부터 없어집니다. 자산감소 대변. 이게 원금 1000만 원이었고 또 이자도 받아. 이자 수익이 50만 원. 그리고 차변에 보통예금 들어왔죠. 그럼 1050만 원을 내가 암산 안 해도 되잖아요.
자동으로 찍히니까. 자, 그 다음 7번. 본사 영업부에 위치된 에어컨을 수리하고 수리비를 카드 결제했다. 카드 결제할 때 쓰는 말은 원래는 미지급금입니다. 미지급금이고 차변에 수선비죠. 800번대. 근데 우리 시험은 관대에서 또 미지급 비용도 맞다고 해줘요. 차변의 비용이죠. 차변의 비용이니까 미지급 비용도 맞다고 해주는데 우리 시험만 이렇게 관대하게 둘 다 인정되는 것이지 대한민국의 다른 시험은 카드 결제한다 그러면 미지급금입니다. 그냥 미지급금이고 미지급 비용을 쉽게 하면 결산 때 뭐 이자 미지급액, 보험료 미지급액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 쓰는 거예요. 우리 시험은 다 맞다고 해주니까 고맙지 뭐. 넘어가요. 날짜 12월 5일날 12월 05일날 그리고 다른 거 보지 말고 그냥 차변에 선비 그리고 800번대 수선비입니다. 그리고 방향키 화살표로 움직인 다음에 33만원 그리고 대변에 카드 결제할 때 쓰는 말은 미지급금이고 채권 채무에는 거래처 걸어라. 무슨 카드였죠? 하나카드라네. 하나카드 끝 됐습니다. 미지급금으로 알아두세요. 물론 미지급 비용도 맞다고 해주지만 미지급금으로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은 전표입력 마지막 문제네. 전표입력 마지막 문제. 자, 상품을 매입하였다가 아니라 계약했네. 그래서 계약금을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체해 줬대요. 계약금을 준 거잖아요. 결론은 이럴 때 쓰는 말은 선급금이죠. 설마 아직도 선수금하고 헷갈리면 안 되죠. 선수금은 받은 거잖아요. 선급금은 준 거. 급자가 지급하다는 지급하고 수입 선수할 때 숫자는 수입이잖아요. 숫자나 급자만 봐도 지급, 수입 이런 것만 봐도 주는 건지 받는 건지 구분해야 됩니다. 한자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결론은 계약금 준 거니까 선급금이고요. 거래처 걸어야지. 에스파파 어서 들었는데 그 다음에 보통예금 써주면 되는 거지. 뭐 답을 쓸 필요 없어요. 답은 그냥 바로 입력하고 끝이에요. 자, 날짜 15일 어느 변부터 쓰는 건 상관없다. 대변에 보통예금에서 지급했다. 대변에 보통예금에서 지급했다. 그리고 방향키로 갑니다. 방향키로. 저 위에 줄 보지 마시고 시험 볼 때는 아무것도 없죠. 그죠? 자, 그다음 금액 100만 원이고 그리고 차변에 계약금 줄 때 쓰는 말은 선급금. 그리고 거래처 적어라. 에스파파 됐죠? 끝. 채권 채무에는 거래처 걸어야 되는 거. 이거 빠뜨리면 마이너스 1점 감점입니다. 됐죠? 그래서 문제 1, 2, 3, 4까지 끝났네. 그 다음 수정까지 마저 해야 되나? 시간이 20분이 좀 넘었죠. 그리고 이제 남은 게 전표 수정, 결산, 장부 조회죠. 끊었다 합시다. 유튜브는 또 너무 기름은 더 안 들어. 그죠? 더 안 들으니까 전표 입력까지 일단 끊고 전표 수정부터는 다음 시간에 조금만 쉬었다 오세요. 조금만 쉬라니까 7박 9일 여행 갔다 오고 막 이러지 말고 한 5분만 쉬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